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자국 내 연구 제조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이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바이오주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바이오 산업 강화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 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을 보면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연료와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 산업 제품과 이 물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바이든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중국 등 해외 제조 시설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앞으로 계획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약품 위탁 생산이 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둔 이 국내 바이오 업체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암학회 에스모입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에스모 오늘 막을 내리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 중인 항암 후보 물질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혈액암 치료제와 유방암 위암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 항암제를 선보인 셀트리온과 이 새로운 간암 치료제죠. 이를 보여준 HLB 등이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주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에스모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나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약 개발 옥석 가리기입니다. 하반기 바이오주의 주가 반등 모멘텀은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미국 FDA의 품목 허가인데요. 한미약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미국 FDA로부터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신약 놀론티스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놀론티스는 FDA의 판매 승인을 받은 여섯 번째 국산 신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미약품의 또 다른 폐암 신약 포지옵티닙이 또 계획 중이고 유한양행의 글로벌 제약기업 얀센의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죠. 넥라자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 FDA 허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바이오주의 핵심은 결국 신약 개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 제조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글로벌 긴축 여파로 올해 들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2일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뼈대로 하는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이제 생명공학 분야의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만들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중국 바이오 산업을 이제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 제약 바이오 분야 좀 강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대형 제약 바이오사들 보면은 위탁 생산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오 분야를 두고 이제 자국 생산에 대한 이제 고삐를 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진원 생명과학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진원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가 미국 텍사스주 콘로시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3,000리터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를 구축했고 오는 10월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오늘 장중엔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최근 보면은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는 좀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제 우선 이제 올해 들어 이제 새로 편입한 종목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올해 대규모 행정 사태를 겪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 레고캠 바이오, 한미사이언스 등 이제 6개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편입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지분에서 가장 많이 늘린 기업으로 이제 한미약품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을 종전 8.86%에서 20.06%로 무려 11%포인트 넘게 이제 늘렸습니다. 인터로조와 대웅제약, ST팜의 경우 이제 2%포인트 이상씩 늘렸고, 이제 덴티움, 셀트리온, 파마리서치는 1%포인트 이상 더 사들였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올릭스, 매드팩토, 부광약품 등 4개사는 이제 편입에서 제외했고 유한양행, 한인제약, 동아에스 등 7개의 종목의 비중은 축소했습니다.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한미약품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이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이 편입 비중을 늘린 배경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네. 분석됩니다. 연초 대비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20%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의 주식은 사들였습니다. 실제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 이제 올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2조 클럽 청신호가 켜졌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임플란트 가격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니성 프라이즈를 기록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도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민연금이 비중을 좀 늘린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발 이제 긴축 우려와 이제 유럽의 경기 둔화, 고환율 여기에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국민연금 등 그 연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 견조할 수 있는 만큼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연기금의 매수 종목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바이오주 관련해서 여러 변수가 있지만은 국민연금이 선택한 제약 바이오주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 투자 포인트 좀 더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교 A1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앞서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정부의 그런 행정명령도 있고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도 있는데 바이오주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 갑자기 바이오주가 막 이슈가 되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유럽 종양학회라고 에스모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종양학회가 2개나 있었죠, 상반기에. 네. 그리고 작년에도 에스모가 있었는데 이슈가 하나도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올해만 이렇게 이슈가 될까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게임주의 트렌드를 게임쇼에 가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게임쇼에 가서 모바일보다는 PC나 콘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종량학회가 이렇게 되게 재밌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임상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죠. 그게 네. 뭐 후발업체 같으면은 선발업체보다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에로라고 아시죠? 기술 수출이라고. 예. 근데 기술 수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개발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를 따져보는 건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요. 작년 2년 동안 임상에 대한 참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CRO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임상을 하거나 임상 시료 같은 거 만들거나 임상을 대신해주는 CRO 기업들이 그냥 놀고 먹지는 않고 그냥 놀았어요. 네. 근데 올해 2분기부터 있어요. CRO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임상도 막 참여하고 이러니까 막 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 달에 있는 유럽 종양학회가 임상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는 임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연기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회나 뭐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바이오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근데 눈여겨 보는데 네. 예전처럼 다 가지는 못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막 헬릭 스미스 그 삼상 신약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바이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막 급등했는데 요즘 그런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까 이제 레고캔 바이오 이 얘기 있다 그랬는데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요번에 종양학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셀트리온, 맞습니다. 그다음에 HLB 이런 것들이 삼상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런 것들 데이터가 잘 나오는 종목들만 좀 여러분들 땡겨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레고캔 바이오가 이게 이제 원래 ADC 항체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게 예.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종양학회에서 휴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 레고캔 바이오의 그 플랫폼 기업들이 얼마나 또 잘 팔릴지 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서 본다면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이제 좀 깊이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아까 한미약품 보면 FDA 승인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또 4분기에 삼상 데이터 나오거든요. 예. 요거 잘 나오면 경쟁자보다 얼마나 데이터 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또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2023년도에 보면 블록버스터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있어요. 아, 예. 그 휴미라라든지 스텔라 같으면 그러면 그거 누가 다 차지합니까? 바이오시밀러가 그쵸. 차지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 보면 셀트리온.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임상을 못 하고 있었던 그 형태에서 점점 되게 호재인 그리고 데이터가 잘 나오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연기금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에로를 한다 그러면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 플랫폼이 많은데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데 기술 수출했을 때 계약이 얼마야? 계약금 얘기할 수 없다. 그쵸. 규모 얘기할 거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의심해야 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상했는데 계약금만 그 전체 규모만 1조 2,700억 계약금 900 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빅파마 같은 데 계약을 딱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또 실패할 수도 그쵸. 있잖아 플랫폼. 그러니까 다 안 준단 말이에요. 그쵸. 계약을 하고 일상하다가 들어오고 나눠서. 이상하다가 들어오고 그쵸. 나눠서 하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죠. 그러니까 선발업체보다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는가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 주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고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나올 때 계약 금액,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차피 단발성이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술 수출 이후에 빅파마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참고로 예. 지난달에 미국 샌디에고 세라톤 호텔에서요. 월드 ADC 2022 열렸거든요. 예. ADC가 뭔지는 찾아보시면 알고 여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거기에서 지금 레고캔 바이오의 ADC를 가져갔던 영국 예. 익스타 테라퓨틱 그 유방암 치료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예.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은 예. 계약 금액도 많고 예. 그다음에 금액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그거와 관련한 빅파마가 임상을 발표할 때 사람도 많이 갑니다. 예. 그럼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바이오는 사실 신약은 없고요. 제가 예. 볼 때는 ABL 바이오 그다음에 레고캔 바이오 요 정도고 그다음에 제약은 그 유한양행, 예. 오스코텍,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내년에 특허 만료된다 그랬잖아요. 예, 휴미라. 예. 그 20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내년에 셀트리온 되게 좋죠. 그다음에 삼상 결과 되게 좋았던 HLB. HLB까지. 그 요렇게 딱 묶어놓고 나머지 연기금 산 거 다 보니까 그거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의료기술, 그쵸. 헬스케어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뭐 미용 재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약 바이오는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다 가려서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종목까지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될 몇 개가 것까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제가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종량학회 때문에 이런 건 다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CRO 업체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막 활발하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오래 갖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심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안 하다가 임상을 막 하면 재미있는 데이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도 미국 종량학회도 막 데이터 재미있는 네. 게 나오고 그래서 연금이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 전략까지도 시장 전략까지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22가 0.75%포인트 인상을 했고 이달 FOMC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90%까지 높아졌단 네. 말이죠. 그 가운데 오늘 뭐 시장에서는 이제 CPI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얘기 재밌는데 또 시장 얘기 뭐 재밌겠습니까? 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아까 제가 바이오 얘기를 좀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고요. 어차피 예. 또 바이오 또 할 일이 그쵸? 있으니까. 네. 지금 미국의 정크본드 만기 도래 금액 이게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면 요게 이제 미국의 정크본드 만기 도래 금액입니다. 근데 예. 생각보다 내년에 별로 없죠. 그렇네요. 2024년은 별로 없죠. 언제 네. 나옵니까? 2025년에 25년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내년에 막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로 가면 막 시장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뭐 그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떨어지는 거는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도 깔끔하고 예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미국의 정크본드 만기 도래 금액도 2025년 돼야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빠지지 이제 급하게 빠지는 거는 올해 6월로 끝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3분기 실적이 제가 2분기에 미국의 그러니까 이번에 IPO 하는 걸 보니까요. 3분기 실적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못 나오면 여기서 또 한 번 시장이 박스권에서 고점에서 계속 꺾일 것 같고요. 저는 20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죠? 왜냐하면 예. 독일은 견딜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50bp하고 이번에 75bp 또 했잖아요. 그쵸. 이틀 지금 2달 만에 몇 bp를 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독일이 아니에요. 뭐 영국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나온 거 보셨죠? 예. 피그스 국가.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엔 좀 조심하자. 11월 달에.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3분기 미국 3분기 기업 실적을 눈여겨보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까지는 계속 박스권이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될까요? 이제 다 못 가잖아요. 오늘 또 낙폭 가대주 가니까 그동안 잘 갔던 태조 그쵸? 이방원 떨어지잖아요.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렇게 순환매 장세는 프로들 말고는 잘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11월 달에 리스크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